고민하시는 부분들에 어떤 영상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일반 유치원에 갈까요? 영어 유치원에 갈까요? 등등에 대한 영상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국내공 어머니에서부터 국내다 관둔 어머님, 그리고 전문 어학원 원장님, 입시 관련 전문가님께서 나오셔서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영어 유치원을 가라 마라 아주 열띤 토론을 해서 그 영상을 올려주신 걸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정보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검색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튜브에서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정보를 주는 채널은 단 하나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검색 누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정말 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냐 마냐를 정말 오랫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언도 정보도 얻지 못하고 있는 아주 힘든 상태이겠구나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맘때는 그런 막연함으로 영어 유치원을 맹신했던 것 같은데 영어 유치원만 보내면 우리 아이 영어는 다 해결될 것 같다. 영어 유치원에서 그 비싼 돈을 내고 보내는데 당연히 이 정도의 아웃풋을 내고 졸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결국 결과적으로 7세 말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만족하는 만족도로 이루어질까? 그것은 어머니들 기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의미를 갖는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아이들을 준비한 이유에서도 아시겠지만 7세 초등학교 연계된 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려고 영어 유치원을 보냈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간략한 아까 소개 부분에 넘어갔지만 일반 유치원, 영어 유치원,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 그리고 영어 초등 어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아이들이 봤겠어요. 근데 특히 영어 유치원에서 7세 이제 초등 입학 시기가 돼서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학원에 갈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학원에서 영어 유치원에서 뭘 더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상담을 해오시면 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좀 준비시켜서 학원 시험 보세요. 그 말은 영어 유치원을 2년을 보낼까 3년을 보낼까 집에서 도와주거나 집이 아닌 영어 유치원 외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학원에서 어머님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유치원을 보낼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짧은 2년, 3년의 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유치원 나왔다고 다 영어를 잘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영어 유치원이란 곳은 유치원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기죠. 영어 어학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영어 유치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은 어머님들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영어를 좀 자연스럽게 배우고 영어를 쓰는 환경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시작을 한 곳이죠. 하지만 이게 1년을 보내거나 2년을 보내거나 3년을 보내거나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이 연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7세 이제 말이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들리죠. 누구 집 아이는 1년, 영어 유치원 1년 차인데 언어 학원에 붙었다더라.
그리고 어느 집 아이는 5세부터 시작한 3년 차인데 또 어느 학원은 뭐 겨우 들어갔다더라, 내지는 떨어졌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이제 뭐 카더라 통신 옆집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어 그 말에는 우리가 전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영어 유치원만 1년 보냈나요? 3년을 보낸 아이는 3년 동안 그냥 영어 유치원 다니기만 했나요? 그 영어 유치원에서 즐겁게 생활했나요? 이런 것들을 다 전제를 하고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결과에 포커스하는 경향이 있죠. 그랬대. 그러면 나는 3년 차로는 안 되겠다. 1년 차로 붙일 수 있어? 생각을 1년 차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과를 보고 우리 아이의 진로를 결정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여기는 영어 유치원 1년 차 정말 말도 안 되고 1년 차에서 풀 영어를 구사를 하고 어떤 아이는 3년을 그렇게 돈을 들이고 영어 유치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원하는 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의 주어진 엄마 또는 아빠 또는 그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을 무시하고 단순히 결과만 볼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팩트이고 그렇게 결과만으로 아이를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그렇게 연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 유치원을 시작하기 전 입학 전 노출이 얼마나 되었느냐가 아이의 영어 유치원 기간 동안의 아웃풋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지인이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 유치원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집에서 최대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노출을 해주고 시작해라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영어 유치원에서 이런 때도 많이 봤지만 똑같이 5세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영어 유치원에서는 테스트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봤을 때 집에서 영어가 노출이 많이 되어서 온 아이와 정말 영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영어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아이의 스타일은 해가 시간이 갈수록 그때와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입학 전 노출이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들께서 그러면은 입학 전에 알파벳을 띄고 학습지로 영어를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 영어에 대해서 많이 깨치고 갈 수 있게 해야겠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를 아이가 많이 듣고 영어를 좋아할 수 있으면 훨씬 좋고요. 그 영어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영어를 시작할 경우에 훨씬 많은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우리는 벌써 5세, 6세, 7세인데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영어 유치원 그 하원 후 가정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최대한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서 엄마표 영어에 대한 그 강의도 여러 번 나갔었는데요. 엄마표 영어라고 할 때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분들은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집인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엄마표 영어 유치원을 보낼 가정적인 형편이 안 되거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교육 철학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학습적이고 아이를 어려서부터 공부만 시키는 구조 보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이제 집에서 일반 유치원을 보냈다가 오후 시간에 엄마가 적극 노력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내 아이가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원하는 어학원을 초등 어학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평생 입시까지 연결해서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쓸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엄마표 영어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분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엄마표 영어를 병행을 하신다면 정말 이런 영어를 못할 수가 없는 아이가 돼요. 천하무적의 바이링구얼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이때 엄마표 영어를 했을 때 굳이 꼭 엄마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빠가 영어 가능해서 아빠가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엄마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엄마표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부분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역별로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관리된 N년차 만들기. 요즘 재수생, 3수생, 4수생들을 모두 합쳐서 N수생이라고 하죠. N수생으로 의대를 가느냐, N수생을 거치지 않고 현역으로 좋은 대학을 가느냐, 그렇게 이제 입시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영어 유치원 얘기를 할 때 1년차, 2년차, 3년차, 심지어 4년차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N년차라고 만들어봤고요. 영어 유치원을 몇 년을 보내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환경 구성이에요. 영어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언어적인 영어와 학습적인 영어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하고 글 쓰고 읽고 다 하지만 어때요? 국어 점수 다 좋나요? 좋으셨나요? 수능에서 언어학년 가장 어렵지 않았나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언어로 배우느냐 아니면 우리 이제 어머님 세대들은 그리고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또 MZ 세대시니까 영어 유치원 출신인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이게 정말 조기 교육으로 영어를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또래 세대만 해도 아니면 저희 윗세대만 해도 영어를 아주 그냥 학습으로 배운 거죠. 노출이 없이 언어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그냥 바로 문법을 배우고 문법에서 독해를 하고 독해에서 이제 수능 질문을 풀어내야 하는 그런 학습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배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선택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영어를 언어로 배울 때는 몰입의 시기가 있어야 해요. 몰입. 그 언어에 정말 푹 빠져서 그 언어를 노출이 많이 되고 그 언어로 사고를 하기까지 연결이 되고 정말 툭 쳤을 때도 언어가 튀어나올 수 있을 그런 정도로 몰입의 시기를 거쳐야지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영어 유치원을 매일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영어 유치원 보내면 하루 종일 영어에 노출이 되는데 그 정도 몰입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영어 유치원 일과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영어 유치원에서 일할 때 저희 아이들이 9시 한 20분, 30분 되면 유치원에 등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Hello, how are you? Okay, have a seat, put your bag there. 이런 식으로 인사에 불칭을 한 다음에 바로 앉아서 모닝 월크를 시작을 해요. 선생님이 말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월크शी트을 쫙 불러요. 물론 이것은 학습적인 영어 유치원의 경우입니다. 놀이식은 하루 종일 놀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부터 학습식 영어 유치원 많이 보내니까 학습식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모닝 월크शी트을 쫙 불러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겠어요? 뭐 5세면 알파벳 따라 쓰기, 뭐 단어 쓰기, 뭐 이렇게 앉아서 묵묵히게 막 풀어요. 그러고 1교시 시작하죠. 뭐 9시 한 50분 되면 1교시 시작하겠죠. 30분 단위로 파이닉스, 리딩 이렇게 해요. 두 타임이 지나면 간식 시간이에요. 간식을 또 한 30분 먹어요. 그러고 또 이제 앉아서 또 리딩, 라이팅, 뭐 파이닉스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애들 재밌게 체육 시간 이런 거 넣어주잖아요. 체육 시간, 아트 앤 크래프트 클래스 이런 거 넣어요. 네, 여기서 우리 원어민 선생님께서 적극 수업에 참여하는 수업은 리딩, 뭐 파닉스 이렇게 정말 언어 학습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체육, 아트, 그 외에 뮤지컬 이런 시간들은 외부 업체들이 들어와서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영어는 네이티브 영어랑 할 수 없죠. 간단한 소통 수준의 영어를 불과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에 원어민 선생님 점심 먹으러 따로 가요. 그때는 담임 선생님이랑 한국인 담임 선생님이나 보조 선생님이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이 한국말로 점심 먹는 거 케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놀 때도 아이들끼리 그냥 놀아요. 영어로 놀죠, 놀게. 하지만 아이들 영어 수준이 어떻겠어요? It's mine, this is it, you go away.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발화가 이루어지고 노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벌써 집에 갈 시간이에요. 오후 2시간 하고 나면 2시, 이제 학교 준비해요. 하원 준비해요. 하원 준비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네트로 따졌을 때, 요 9시 반부터, 우리 어머님들은 9시, 혹은 8시 50분 이때 셔틀버스를 태워서 보내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는 이제 영어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야. 2시 반까지. 너로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미국에 보냈어 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아주 그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시겠지만 아이가 원어민 선생님한테 영어를 네트로 듣는 시간은 불과 한 2시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에 몰입을 하고 노출을 극대화하는 단계로 봤을 때 정말 부족한 시간이죠.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원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아이의 수준을 크게 좌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거를 보고 과연 이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영어를 늘까? 라고 의심을 했었어요. 사실 신기하게도 하루도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 보내면 아이들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이게 정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던 아이들의 영어가 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기본 수준까지 느는 거는 솔직히 노출의 시간, 노출의 양에 따라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중급 수준으로 늘어난다거나 올라간다거나 그 이상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태의 상황에서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들이 늘어요. 느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놀라운 흡수력을 가졌고 스펀지 같이 빨아들인다고 하죠. 정말 선생님 말 한마디 하는 거 다 따라하게 되고 그거를 또 우리 어른들과 달리 성인들은 이미 뇌가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뇌에서 들어오는 걸 차단시키고 내가 아는 지식에서 차단시키고 나의 방법대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거침없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짧은 시간에도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7세 말에 이제 초등 어학원으로 연결이 될 때는 그 수준으로는 되지 않아요. 훨씬 많은 높은 수준의 영어를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 해야지 가능하고요.
그렇게까지 가려면 준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하고 오는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충분하실 거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이후에 많은 노출의 시간, 그리고 엄마가 도와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환경 조성이 되겠죠. 환경 조성. 환경 조성에서는 엄마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영어 유치원에서 말을 배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이제 떠듬떠듬 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아이들은 이제 영어를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영어가 줄지도 나오지 않잖아요.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배워오는 그런 짧은 영어들을 이제 막 말을 달아하고 싶은 욕구가 시작이 될 때, 그런 말들을 우리 엄마 집에 와서 이제 배운 거를 떠듬떠듬 얘기를 하고 발화를 할 때, 그 말들을 어머님들께서 받아주시면 훨씬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고 영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서 한 엄마의 고민을 얘기한 게 있는데, What do you want? 라고 아이에게 물었더니 Yes. What do you want? Cookies or chocolates? 라고 했으면 cookies or chocolate?라고 단답형으로 답을 해야 되는 open-ended question인데, 거기서 yes, no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죠. 내가 오늘 얼마를 들여서 너를 영어를 배우는데 일단 영어를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생각이 당연히 하지만 그 아이의 yes, 그 아이는 지금